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1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계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갖다가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다계상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은 대충 2장과 3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장에서 이계상미분 방정식을 다뤘었고요. 3장에서 이제 다계, 고계상미분 방정식을 다룬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2장 같은 경우는 2.1, 2.2, 그 다음에 2.3에서 우리가 상수계수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2.5 여기서는 오일러 코시 방정식을 다뤘죠. 그 다음에 2.7에서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그리고 3장을 갖다가 우리가 했었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는 여기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챕터별로 좀 약간 설명을 갖다 좀 해보자면은 2.4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자유진동 시스템이에요. 자유진동 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빠져 있는 2.8이요. 2.8에서는 강제진동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2.9에서 전기회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될 거예요. 주로 2.4랑 2.8에 나오는 자유진동 시스템은 그 최초의 모델링 자체를 우리가 용수철을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기기들에서 그 용수철이 아주 많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수철을 가지고서 모델링을 한 그 모델링 그 식들이 다른 시스템들이요. 2.9에서 다루는 전기회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기들 혹은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모델링을 했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처음 시작을 할 때 용수철을 가지고서 이제 모델링을 갖다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2장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죠. 2.6절이 빠져 있는데요. 이게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존재성이랑 유일성.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차수가 높아지면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존재성이나 유일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2.4절에 있는 자유진동 시스템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굳이 오픈 채팅창에 메시지를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전 시간에 해봤었죠. 그런 식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데요. 올릴 때 시간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잘 보이게 올려주셔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넘어가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띄우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겠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요 특별한 장면을 갖다가 보이게끔 하라고 했었는데요. 오른쪽 제일 끝이요. 자, 요 부분이요. 이 부분을 보면은 누르면은 이렇게 오후 몇 시, 아주 좀 늦은 시간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런 정도로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 얼굴이 비춰지고요. 지금 이쪽 고개상미분 방정식이라는 화면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정도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사진으로 대충 찍으면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막 아주 명확히 나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는 이런 정도. 자, 지금 이 화면에 아까처럼 오른쪽 제일 밑에 쪽에 날짜 부분을 누르면은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어, 그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요. 그거 나오게끔 지금 요 장면을 찍어서 보관을 하셨다가 이따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석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이게 동영상 수업인데 실시간이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동영상 수업인데 듣는 분들 보면은 배속으로 듣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1.5배속이나 2배속 정도로 아주 빠르게 듣다가 좀 말을 잘 못 알아듣겠으면은 오히려 차라리 앞쪽으로 가서 다시 듣는 방법을 갖다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제멋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을 갖다가 듣는 습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뭐 꼭 1배속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공부하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5배속으로 듣는 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의 오차는 있을 거예요. 자, 그 오차는 제가 그냥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듣는데 2배속 이상으로 들으면은 사실 사람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2배속도 사실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배속으로 듣는 것까진 좋은데요. 2배속 이상은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찍을 때까지요. 보통 시작할 때 소개하는 정도니까 뭐 몇 분 안 돼서 오늘은 아직 찍으라고 이야기를 안 하긴 했지만은 얼마 안 돼서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제대로 좀 들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보통은 2번에서 3번 정도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의 구애를 그다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시간 계산을 했었을 때 2배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시간이 나오면 좀 곤란하겠죠. 그건 제대로 좀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게 이제 제약 조건 첫 번째고 사진을 제가 찍으라고 한 딱 그 장면에서 찍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찍으라고 한 장면에서 일단은 정지를 시키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 나오고 2.1부터 지금 나와 있는 딱 요 부분이 다 나와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참,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일단 인사하는 부분, 인사 처음 첫 장면 화면이죠. 그거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요. 수업 시간 시작을 기준으로 오차가 5분 아니어야 됩니다. 5분을 넘어가게 되면 즉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략 수업을 시작을 한 지가 한 8분 정도 됐는데요. 수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3분까지 사진을 시간에 맞춰 가지고 찍으셔야 되고요.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은 일단 저는 지각으로 처리를 할 텐데 아마 강의 계획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지각은 전부 다 결석으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오차가 너무 심하지 않게 5분이면은 충분히 사진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진 찍어서 보관을 일단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사진 찍는 거 두 번일지 세 번일지는 그때그때 좀 다를 겁니다. 이 장수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평가는 일단 절대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절대평가 점수는 일단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적어도 A는 아마 90점일 겁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90점 정도에서부터 이제 A, B, C, D 그 다음에 F까지 차근차근 좀 자를 텐데요. 그거는 그 예년 성적이나 아니면 우리 평가를 갖다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갖다가 해보고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갖다가 하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출석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2배속이나 이렇게 듣는 거를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가 제시한 기준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A를 갖다가 주게 되는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제가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내세울 게 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일단 동영상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정확히 열심히 출석을 했고 그리고 잘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제시하는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한 사진 자료들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있죠. 유튜브를 접속하는 사람들 숫자랑 그 다음에 접속을 갖다가 1회 접속을 했었을 때 평균 시청 시간을 갖다가 적당히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적당한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인원수가 50명인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1배속으로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75분 수업이니까 아마 65시간 맞나요? 75분 곱하기 50분이 나와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걸 갖다가 보면은 사실 그 정도 안 나오고요. 50명 기준으로 따지면은 약 한 30명에서 한 35명 정도가 들은 시간만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도 배속으로 놓고 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될지 좀 애매합니다. 출석은 다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시간 수가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배속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1배속 1배속 얘기를 갖다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동영상 수업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시간 수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나 시험 성적들을 갖다가 제가 내세울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나중에 조금 더 꼼꼼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죠. 자, 일단 질량 용수철 시스템에서 자유진동 시스템을 기준으로 할 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진동이라는 거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애초에 물체가 움직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진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움직임을 위한 최초의 외력은 있습니다.
뭐 잡아당겼다가 손을 놓거나 아니면 한번 세게 치거나 뭐 이런 식의 외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내에서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 외부에서의 힘이 없는 걸 갖다가 자유진동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즉 현재 상태의 우주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절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우주를 갖다가 움직이는 힘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외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자유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처음 있는 시스템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여기 있죠. 이게 밑에 쪽입니다. 아래 방향이에요. 자, 그림을 갖다 좀 그리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식으로 그렸는데요. 아래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y 콜 0이요. 이 y를 갖다가 위치 함수로 사용을 갖다 할 거거든요. 위치 변수요. 그래서 0인 경우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여기에 얘가 물체가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서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게 mkg인 정확히 요 녀석이 이제 질량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질량이 mkg인 이제 추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만큼 잡아 당겼어요. 여기 지금 y라고 표시했는데요. 정확히 보자면은 델타 y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식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y를 변수로 사용을 갖다 할 거기 때문에 그냥 y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얘가 이만큼 늘어나게 돼요. 이만큼 늘리면은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알려져 있는 거로는 후크의 법칙입니다. y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요. y만큼 늘어났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해서 복원력이죠. 복원력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게 되고요. 움직이는 그 방향과 반대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넣어야지 됩니다. 근데 뭐 신경 쓰기 싫으면은 그냥 K를 양수라고 해가지고 뭐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걸 후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후크의 법칙은 뭐냐면은 K는 비례상수니까 K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F1이라는 힘은 후크 법칙에 의한 탄성력은 y라는 녀석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예요. y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은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감쇄력이라는 건데요. 이 감쇄력은 우리가 제일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공기 저항 같은 경우 우리가 공기 중에서 움직이면은 천천히 움직일 때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지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은 공기 저항이 점점 세지죠. 그것 때문에 힘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댐핑 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댐핑 포스인데요. 감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녀석은 속도에 비례하겠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쇄력은 y 프라임에 비례합니다. 속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뉴턴 제2법칙이요. F는 ma. 즉 얘가 y'이라는 속도로 y만큼 움직였을 때 갖게 되는 힘과 뉴턴 제2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녀석이 가속이랑 질량에 의해 가지고 갖게 되는 움직임으로 인한 힘 있죠. 그 힘이 있는데 그때 얘는 F는 ma이기 때문에 a는 가속도니까 y가 위치죠. 따라서 my2'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F는 요 식이 보기에 따라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정확히 보자면은 방향이랑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F는 얘랑 서로 같겠죠. 방향까지 일치를 시키려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F1이랑 F2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요걸 넘기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셔도 됩니다. 자, 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면은 요게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쪽에다가 붙여 가지고 F랑 얘가 서로 같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F 더하기 F1 더하기 F2를 갖다가 하면은 더하면은 0이 나와야지 되고요. 요거를 그대로 식으로 바꾸면은 my2' 플러스 cy' 플러스 ky 이퀄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요 상태에다가 놓고 그대로 F1은 ky, F2는 cy', 그 다음에 F는 my2'이라고 한다면은 후크 법칙 때문에 후크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이 힘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입니다. 이럴 때는 이 K랑 C를 갖다가 양수냐 음수냐를 갖다 보통은 표시를 갖다 하는데 우리 식을 갖다 좀 간단히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써놓은 거에서 K랑 C는 꼭 양수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F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서 요 식이 완성이 되겠죠. 만약에 후쿠의 법칙에서 K랑 C를 갖다 나는 항상 양수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식이 조금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모델 아시겠죠? 용수철 시스템이 있는데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입니다. 요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면요. 이때 K는 뭐 탄성 계수, C는 감쇄상수,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는 F는 MA에서 M은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죠. 요 녀석 이거 질량입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를 갖다 풀을 때 질량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빼먹어 가지고 무게로 계산을 갖다 하는 경우 있는데
그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유진동 시스템에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쉽게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앞쪽에서 보면은 식이 조금 복잡하죠. 물론 그것도 강제진동보다는 간단한데요. 자, 앞에 게 my2' 플러스 cy' 플러스 ky 이퀄 0 이런 식인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 중에서 텀을 줄여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감쇄 시스템이면은 얼마 안 가서 정지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중에서 뭔가를 갖다가 좀 없애고서 고민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여기서 없앨 수 있는 게 m이 0이면은 무게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대상이 B뿐이 없습니다. 광자요.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m은 0보다 커야 돼요. K는 어떤가요? 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K가 0이면은 탄성력이 0이라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용수철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일단은 C요. 이 C는 자연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갖다가 표현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일단 이 C가 0이면은 전체적으로 이가 잘 계속해서 힘의 균형이 맞아서 영구 운동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긴 하지만은 짧은 시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감쇄 시스템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C가 0이니까 my2' 플러스 ky 이퀄 0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놓고서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을 만한 거, 첫 번째 작업은 my2' 플러스 ky 이퀄 0으로 되어져 있는 외력도 없고 그 다음에 감쇄력도 없는 이런 시스템의 해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갖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자, 얘네들이 다 상수계수니까 y 이퀄 익스펀션 람다 t를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서 y가 위치 함수이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미분했었을 때 속도, 가속도 이런 게 나오려고 하면은 보통은 y가 이제 시간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위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y는 t에 대한, 우리가 타임의 앞을 따가지고 t를 갖다 변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얻게 되죠. 이 부분요. 자, 이 식은 풀면 항상 복소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루트 m분의 k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y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 사인 오메가 t인데, 이때 오메가 제로는 루트 m분의 k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앞쪽으로 가가지고요, 이계 상미분 방정식에서 상수 계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얘는 삼각함수 합성을 이용을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바꿀 수 있죠. 이랬을 때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거고요. 델타는 탄젠트 델타가 A분의 B가 되는 그런 델타일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델타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비감쇄 시스템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얘는 형태상으로 보면은
t 값에 따라 가지고 가장 높을 때 c, 가장 낮을 때는 마이너스 c 값을 갖다가 가지는 그런 진동을 갖다 계속 하겠죠. 중간에 애가 줄어드는 텀이 없죠. c 값이 상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변화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 우리가 조화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수철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런 현상이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주파수입니다. 이 녀석의 주파수요. 이 녀석 주파수 계산은 실제로 우리가 주파수 혹은 주기라는 거는, 자, 주기에 대한 개념은 간단히 정의하자면은 주기라는 거는 한 번 순회할 때 걸리는 시간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델타요. 이 녀석의 값이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파이까지 바뀌는 동안에 t 값의 변화량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바뀌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같은 경우는 바뀌는데 영향을 못 주죠. 따라서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여야지 되는데, 이게 0일 때는 t가 0이면 되니까 실제로는 오메가 제로 t 곱하기 t가 2파이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t 값이요. 얘가 2파이를 오메가 제로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오메가 제로요. 이게 바로 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갖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일단 비감쇄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해를 갖다 구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랑, 그랬을 경우에 고유 주파수, 그 다음에 주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비감쇄 시스템이 단순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여기에서 C가 0이 아닌데, 만약에 C가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적당한 힘을 주기에 맞춰 가지고요 외력으로 가해주게 되면은 C가 0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비감쇄 시스템이 아니지만은 감쇄 시스템인데, 강제 운동을 갖다가 하는 와중에 조화 진동을 갖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감쇄 시스템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비감쇄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 모델링을 갖다 좀 해보면서 문제를 갖다 하나 풀어보죠. 자, 지금 이렇게 용수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그렸죠. 위아래가. 자, 이게 용수철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녀석에다가 우리가 4.9kg의 물체를 매달았어요. 쇠구슬이죠. 그럼 얘가 늘어나겠죠. 얼마가 늘어났냐면은 2.45m가 늘어났습니다. 뭐 처음 용수철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 4.9kg 짜리를 매달았더니 2.45m가 늘어났다. 즉 무게 4.9kg, 정확히는 중 뭐 이래야 되는데 일단 무게가 4.9예요. 자, 그리고 쇠공으로 인해서 용수철 증가량이 2.45m입니다. 중력가 속도는 9.8이라고 할게요. 중력가 속도 9.8이라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요. 무게를 4.9, 늘어난 길이는 2.45로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요 시스템 지금 보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쇠공의 주기랑 주파수를 갖다가 쇠공이 움직일 테니까 물론 얘를 여기서부터 매달고서요. 손으로 가만히 쭉 잡아당기면서 그냥 내리면은 여기서 그냥 멈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딱 이 지점에서 손을 놔버려요. 용수철 매단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는 용수철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무게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간 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내려오던 힘이 있으니까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쇠공의 주기랑 주파수가 되겠네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풀면요. 자, 먼저 얘의 용수철 시스템 모델링, 주기랑 주파수 알아내려면 모델링을 먼저 해야지 되니까 모델링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 필요한 식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감쇄력은 0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필요한 식이 m y2' 플러스 ky 이퀄 0. 모델 자체는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m 값이랑 k 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선 k 값부터 계산을 해보죠. k 값은 후크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구하면 돼요. 자, 후크의 법칙을 갖다가 이용할 때 보면은 얘가 무게예요. 무게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 무게라는 게 뭡니까? 중력이 잡아 당기는 힘이죠. 이 물체가 여기까지 와서 멈춰 있다라는 이야기는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과 2.45m를 갖다가 늘어났었을 때 작용하는 탄성력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후크의 법칙으로 탄성력은 W랑 같아야 되고요. 탄성력 그거 자체만 계산을 하는 거는 2.45 곱하기 탄성 계수 K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하나 얻습니다. 무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4.9가 질량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저게 만약 질량이면 4.9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해줘야 됩니다. 무게이기 때문에 그냥 4.9 이퀄 2.45 곱하기 K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K는 2.45분의 W 즉 무게니까요. K 값은 얘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2가 나오겠네요. 이거 오타네요. SES가 아니죠. SEC죠. 제가 해마다 할 때 오타를 갖다 수정을 하는데 하다 보면 계속 나타나네요.
자, 이 SES라고 제가 잘못 쓴 것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건 그냥 이렇게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K는 2가 나올 거고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K 구했어요. 이제 M 구해야 되겠네요. M은 이게 무게니까 M 곱하기 G가 W죠. 따라서 M은 W를 G로 나누면 되니까 0.5가 나옵니다. 지금 M은 즉 질량은 0.5, 탄성 계수는 2가 되니까 0.5y 2' 플러스 2y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은 0.5를 갖다가 4.9라고 집어넣고 푸는 학생들을 무척 많이 봐요. 안 되죠? 자, 그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게가 아니라 질량으로 했으면 후크의 법칙 때문에 W가 4.9 곱하기 9.8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얘 계산을 하면은 요거 주어져 있는 녀석을 이제 풀면 요때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갖다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델링이에요. 계속 얘기를 갖다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모델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초기값 주어져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초기값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그냥 두면 되는데 이제 초기값이 있으면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까지 모델링을 갖다 하셔야지 되겠죠. 모델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풀면 안 됩니다. 푼 거는 모델링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풀어보면은 예, 블라블라블라 우리가 풀면은 y는 a 코사인 루트 0.5 분의 2t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 4씩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벗기고 나면은 a 코사인 2t 플러스 b 사인 2t 요게 이제 이거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죠. 자,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한 게 모델링이에요. 그리고 얘를 푸는 거 이거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겁니다. 구분하셔야지 돼요. 이런 거 구분 안 하면은 나중에 누가 의뢰를 하거나 일을 시켰는데 엉뚱한 걸 갖다가 해놓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모델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를 갖다가 구하면은 일을 더 많이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더 많이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한 건 아니에요. 이걸 다 해서 주면은요 더 일을 많이 하고서 욕 먹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이런 걸 다 해서 줬을 때는 모델링을 갖다가 어디까지를 모델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델이 무언지를 갖다 다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델링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대개는 모델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까지 다 구하게 되면은 모델링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 더 많이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면은 곤란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 주기를 갖다 구해보면은 아까 제가 2t가 2파이가 되기 위한 t값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주기는 파이가 될 거고요. 주기가 파이니까 주파수는 파이분의 1이겠네요.
요렇게 나오는 요 주파수랑 주기를 갖다가 고유주기, 고유주파수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얘가 움직임을 갖다 가지게 되면은 갖게 되는 주파수예요. 외력이 없다면은. 자, 요걸 요 상태로만 놓으면은 지금은 움직임이 없죠. 왜냐하면은 정지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서 하나를 더 했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늘어나서 가만히 늘어나 있는 녀석을 갖다가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2.45m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45m를 잡아당긴 거예요. 얘 무게는 여전히 4.9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모델이 달라집니다. 약간 초기 조건이 없었죠. 초기 조건이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 보자면은 초기 조건으로서 y0는 0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얘가 여기서 밑으로 잡아당겼죠. 그래서 마이너스 2.45 미터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당겨서 여기서 잡아당긴 상태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움직임은 없잖아요. 따라서 y'0도 0입니다. 이거는 속도는 0. 그 다음에 위치는 기준 위치가 이곳이니까 얘니까요. 여기서부터 늘어난 양만큼 계산을 해준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거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물론 한번 기준을 정하면은 바꾸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걸 마이너스로 놓았다는 이야기는 이 위쪽이 플러스, 위쪽을 y가 위치 함수니까 저 y의 값으로서 이 위쪽이 플러스, 밑에 쪽을 마이너스로 잡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위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위쪽. 자, 이 상황에서 용수철 시스템 모델링을 갖다 하고 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가 구해놨었죠. y = a 코사인 et 플러스 b 사인 et요. 그냥 지금 보여주는 요 상태만 딱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용수철 시스템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모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0.5 y2' 플러스 4y = 0. 아까 4 맞았었죠. 아까 2였었나요? 자, 이거 좀 고칩시다. 2였었던 것 같은데 0.5y2' 플러스 2y = 0. 요게 우리가 구한 용수철 시스템의 모델이고요. 이거. 거기에다가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자, 조건으로서 y 0일 때 마이너스 2.45. 그 다음에 y'0에서는 0.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탄성 계수가 2고 질량이야 4.9kg짜리라고 하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성 계수를 갖다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정보가 있어야지 되고, 모델링을 하라 그러면은 요걸 써줘야 됩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제가 뭐가 모델이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모델링을 하라고 그랬는데 미분 방정식에 해를 구해놓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고민을 해요. 해마다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빵점을 줘야 돼요. 근데 열심히 풀어놓은 걸 빵점 주려니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델이 뭔지. 자, 모델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풀면은 y는 a 코사인 et 플러스 b 사인 t라는 걸 갖다 구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하면 초기 조건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a랑 b를 갖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t에다가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45가 나와야 되고요. y 프라임은 얘니까 미분해 보면은 y 프라임에다가 0을 넣으면은 0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b는 0이고요. a는 마이너스 2.45가 돼서 해를 구하면은 얘가 되겠네요. 요게 해입니다. 초기 조건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녀석이 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비감세 질량 용수철 시스템의 조화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용수철 시스템에서 기본 포맷이 m y2' 플러스 cy' 플러스 ky 이퀄 0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K랑 C랑 M을 갖다 각각 어떻게 구해야지 되는지, 그걸 구하는 것까지가 제가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거기에 초기 조건을 알고 있으면 초기 조건까지 포함을 시켜야지 됩니다. 즉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요거에다가 초기 조건으로서, 엄밀히 얘는 모델 방정식이 되겠네요. 모델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초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한 거죠. 초기 조건은 뭐 y0, a, 뭐 y 프라임 제로는 b, 이런 식으로 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거를 저 상황에서 이제 풀어야지 됩니다. 그럼 이제 비감세 질량 요소 시스템의 조화 진동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갖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다음번에는 이제 질량 용수철 시스템은 아닙니다.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식을 갖다 만들어 볼 건데요.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 보면은 이 비감세 시스템과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에서 출석 체크를 위한 사진을 한 장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첵 사진입니다. 지금 요 화면에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성당에서 해봤었다던 진자 운동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추가 하나 매달려 있고요. 이렇게 추가 하나 매달려 있고 질량은 m입니다. 여기서는 질량이에요. 질량입니다. 질량. 자, 그리고 이제 이 추가 매달려 있는 녀석의 선의 길이요. 선의 길이가 L이에요. 이랬을 때 주어져 있는 진자가 이 중심으로부터 세타 각도만큼 움직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진자 운동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딱 여기 떠 있으니까 밑에 쪽으로 힘을 받겠죠. mg만큼 받을 겁니다. 중력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은 힘을 분해를 갖다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녀석이 선에 묶여 있으니까 원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 운동의 빗변 방향과 그 다음에 선이랑 일치하는 방향으로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힘을 분해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mg 사인 세타랑 뭐 또 이쪽 mg 코사인 세타 정도로 나눠지겠죠. 즉 우리가 질량은 m이고 길이가 l인 추의 진자 운동을 갖다 보려고 하는 거고요.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추의 무게로 인해서 추의 운동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무게 때문에요. 밑에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고는 있지만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얘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힘, 요 선, 이 중심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을 할 텐데요. 이 복원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추의 운동 곡선의 접선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 접선 방향으로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그냥 쓰면은 이게 비선형 방정식이 되거든요. 근데 다루려고 하는 게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선형화를 갖다 좀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각도가 작을 때는 뭐 세타랑 비슷하다. 그래서 사인 세타 대신에 세타를 쓴다. 뭐 이렇게 보통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도가 작아서 오차가 작으니까 그냥 대치 바꿔서 쓰는 건 아니고요. 주어져 있는 저 사인 세타를 선형화를 시키면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식을 선형화 시킨 게 mg 세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제2법칙에 의하면은 복원력이라는 거는 각가속도랑 평행입니다. 즉 F는 ma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게 얘입니다. 이 녀석과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녀석의 힘의 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g 사인 세타인 거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면은 뻔히 얘 같은 경우는 ml 세타 2 프라임 플러스 mg 사인 세타가 서로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ml 세타 2 프라임이 힘이죠. 힘 F입니다.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힘 F고요. 이쪽에 mg 사인 세타가 우리가 봤었던 F1 있죠. 복원력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고 순간순간 균형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선형화를 갖다 시켰었죠. 선형화를 시키고 나면은 ml 세타 2 프라임 플러스 mg 세타 이퀄 0이 나올 거고, 이때 m은 공통이니까 0은 아니고요.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이 되네요. 자, 요렇게 나온 요 녀석 있죠. 이게 주어져 있는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의 모델입니다. 따라서 G랑 L만 알면 되죠. G랑 L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요게 모델이에요.
물론 초기 값은 현재 제외되어져 있는 겁니다. 얘를 갖다 처음에 운동을 시킬 때 주어져 있는 녀석을 뭐 세타를 모델이고 초기 값, 그러니까 방정식 모델이 되겠죠. 모델 방정식이 되겠죠. 모델 방정식은 이걸로 나왔고요. 초기 값은 세타로 될 테니까 세타 0은 뭐 세타 제로라고 할까요? 세타 제로고, 얘를 세타 제로라고 쓴다는 이야기는 요때 여기 각도가 세타 제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상태 내에서는 어떤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은 뭐 쓰기가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2' 제로요. 이거는 뭐 V0 이런 식으로 뭐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현재는 모릅니다. 초기 조건을 우리가 현재는 알아낼 수는 없고, 이 상태 내에서 그냥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은 지금 본 것처럼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운동의 방정식이 아니라 운동 방정식이, 그러니까 모델 방정식이 아니라 이 녀석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위치를 갖다가 이제 정확히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어져 있는 저 모델 방정식을, 모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얘를 풀면은 이제 세타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가 나오는데, 이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가 될 거고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듯이 저 오메가라는 녀석이 주기랑 관련이 있었죠. 주기랑 그 다음에 주파수요.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였었죠? 네, 주기는 오메가 곱하기 t가 2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 한 바퀴를 도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주파수는 이거의 역수가 되겠네요. 즉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짧아지겠죠. 우리가 L이 공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G가 크면 클수록 주기는 짧아지네요. G가 크다란 이야기는 중력과 속도가 크다는 이야기고요. 더 물체가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지구보다는 태양이 G가 더 크죠. 그래서 같은 추를 가지고서 가가지고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와 태양에 가서 측정을 하면은 주기가 태양 쪽이 더 짧아요. 만약에 주어져 있는 요 시스템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간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라면은 지구보다 태양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진자 운동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비감세 용수철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진자 운동이었었는데 추에 대한, 그거 말고도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가 있는데 이 안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딱 여기를 기준으로 먼저 물을 채워뒀어요. 여기다가 딱 막아뒀습니다. 이런 상태 내에서 이만큼 물을 갖다 더 부어요. 부어 놓고 있다가 얘를 막아 놓고 있던 데를 딱 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요쪽에 물무게 때문에 밀려 가지고 얘가 올라가겠죠. 얼마큼 올라갈까요? 네, 2y만큼 올라갑니다. 관성이 있으니까 이 위에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녀석이 원래 있었던 여기까지, 원래 수평을 맞추려면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관성 때문에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2y만큼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고 나면은 다시 반대로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다시 이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다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좀 모델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일단 물 같은 경우에 엘리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의 반지름은 스몰 r이라고 하죠. 중력으로 인한 진동이 생기는 거죠. 물 무게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벽에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은 그러니까 튜브 벽 쪽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의한 마찰이 있을 텐데 그거는 무시할 거예요. 저걸 무시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덤핑 터미 즉 비감쇄 운동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쇄 운동이라면은 저기에 있는 마찰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비중량은 9,800 뉴턴 세제곱미터예요. 그리고 부력이라는 녀석이 부피 곱하기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F는 MA와 즉 밑으로 누르는 힘. 그 누르는 힘이 작용하는 거는 얘 때문에 그랬죠. 이것과 부력이 일치해야 되겠죠. 부력이 물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힘이잖아요. 반항하는 힘이죠. 그래서 my2'이랑 마이너스 부피 곱하기 비중량이 같아질 거고요. 식을 쓰면은 자, 길이가 2y이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부피를 구하면은 2r 제곱 곱하기 y 곱하기 파이가 되겠네요. 거기에 비중량 감마를 갖다 곱해주면은 부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이 같아져야지 되고요.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좀 색다른 거는 애초에 원래 있는 물 있죠. 원래 있는 물은 얘네들 진동하는데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은 이것도 여기까지 구한 게 모델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기까지 한 게 우리 모델링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이 있는 거죠. 뭐 y만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 건데요. 정확히 얘를 사실 y라고 쓰면 좀 곤란하고요. 이게 뭐 h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얘는 y0가 h고 지금 보는 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y 프라임 제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움직임이 0이었었죠. 속도가 0이네요. 따라서 속도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초기 조건까지 다 써보면은 y0는 h, y'0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풀어볼까요? 풀면은 뭐 뻔히 이렇게 나오겠죠. A랑 B는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처음 속도랑 오메가 나오고요. M이랑 그 다음에 이 감마 파이 R 제곱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을 갖다 좀 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요 물이 지금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실수를 했네요. 못 미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요 M의 영향을 받겠네요. L 리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M이 L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비감세 쪽에 얘가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했었던 거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자유진동 시스템에서 비감세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개의 예를 갖다가 보면서 모델링을 갖다 해보고 그거에 대한 풀이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운동을 갖다 좀 분석을 갖다 해본 겁니다. 자, 중간에 출석 체크 사진 찍으라고 했던 것들 다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잘 찍어 가지고 과제란에다가 그 출석 체크 확인란에다가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